만두 하나 때문에 국가 간 외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한국의 만두 디자인. 그 소식을 접한 중국은 우리 문화를 훔쳤다며 격렬히 반발했고 SNS에선 불매운동이 벌어졌으며 급기야 저 같은 평범한 유튜버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만두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크진 않지만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가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과 길거리 음식, 가정식 등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맛보고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습니다. 정해진 요리법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요리하는지,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껏 한국 음식에 대해 딱히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고기, 김치, 비빔밥, 그 정도? 미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로 대표되어 있어서 솔직히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를 준 계기는 아주 사소한, 그러나 놀라운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 친구, 지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유학 중이며 가끔 한국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곤 했는데요. 저는 대부분 그냥 그 동네 음식이겠지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시, 너 한국 만두 한번 먹어볼래? 완전 다를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두? 그거 그냥 덤플링이잖아. 안에 고기나 채소 넣고 찌거나 굽는 거.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 지민이 말없이 냉동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CJ라는 브랜드의 비비고 만두라고 적힌 팩이었어요. 그는 프라이팬을 꺼내더니 물을 살짝 붓고 뚜껑을 덮어 만두를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에 구우면서도 촉촉하게 찌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런 조리법도 낯설었습니다. 몇 분 후, 지민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구운 만두를 담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만두는 그 자체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동그란 반달 모양, 그 위에 정교하게 잡힌 주름, 대칭과 반복이 살아있는 구조가 음식이 아니라 무슨 수공 예품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식 만두야? 응. CJ 비비고 만두. 미국에서도 꽤 인기 있어. 한번 먹어봐. 반신반의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다르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입 베어 문 순간 정말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식감이 달랐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안쪽은 촉촉했고 씹을수록 고기와 야채, 그리고 알 수 없는 양념의 조화가 입 안에서 복잡하게 퍼졌습니다. 짜지 않고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주머니처럼 단단하게 감싸진 만두피 속 재료들이 무질서하지 않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맛도 모양도 지금껏 먹어본 덤플링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Hey guys, it's Josh. I think I've been lied to. This dumpling is not just a dumpling. This is art. 그 영상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수십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각국의 팬들이 자신들의 만두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두의 진짜 원조는 어디냐? 한국 만두 처음 들어본다. 비비고 먹어보고 싶다 등 호기심과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너무 신기해서 다음 날도 한국 음식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시, 이거 봤어? 중국 SNS에서 너 영상 얘기하고 있어. 그 화면엔 낯선 중국어와 함께 제 영상 캡처가 실려 있었고 해시태그에는 샵문화도둑, 샵만두는 중국 거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중국 네티즌들이 CJ가 중국의 전통 만두 디자인을 훔쳐서 미국 특허까지 냈다고 화가 났나 봐.
그때까지 저는 디자인 특허라는 말이 음식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두 모양의 특허를 낸다고? 그게 가능한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리뷰 하나가 아시아 두 나라 사이에 이런 문화적 갈등의 촉매제가 되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매체들이 CJ의 문화 도용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제 영상 링크가 여러 기사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중국인 팬들로부터는 당신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라는 악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짜로 맛있는 만두를 먹고 감동해서 소개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조작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 만두는 중국 만두를 따라한 것일까? 비비고 만두의 디자인이 특허를 받을 정도로 독창적인 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무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 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한국 만두를 먹은 날부터 며칠 뒤 제 인생은 아주 조용하고도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만두 하나가 제 일과 생각, 심지어 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 SNS와 언론에서 벌어진 이른바 만두 논란은 음식 리뷰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문화적 도용, 역사 왜곡, 심지어 정치적 프레임까지 얹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진실이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식을 먹어왔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일은 저에게 깊은 책임감과 혼란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선 CJ 비비고 만두 디자인 특허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스나 블로그를 통해 읽는 게 아니라 진짜 특허 문서를 확인하고 한국과 중국의 만두 역사를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퍼뜨린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슈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사안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특허청 USPTO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CJ 체어주댕 점플링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놀랍게도 실제 특허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문서에는 고화질 도면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만두의 곡선 구조, 일정한 간격의 주름 패턴, 나선형의 디자인 요소 등 생각보다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인 기술 문서였습니다. 이게 만두라고?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피상적으로 바라봐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CJ는 이 만두의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시각적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지민에게 한국에 가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민이 반색을 하며 그럼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진짜 만두를 배워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만두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CJ제일제당의 푸드테크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은 만두뿐 아니라 다양한 한식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연구가 이뤄지는 곳이었는데 운 좋게도 비비고 만두 개발팀에서 근무했던 디자이너와의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디자인 특허요? 네, 예쁜 만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디자이너분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 만두의 형태와 조리 방식을 분석했고 그 안에서 한국적인 미학과 식문화의 철학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특히 찔 때 증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기능적 구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만두를 음식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만두는 철저한 연구와 실험, 미학과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자국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무기를 갖춘 셈이었죠. 다음 날 저는 전통 만두 장인을 만나기 위해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께서 수제로 빚는 만두를 직접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주름을 잡는 손동작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두는 정성입니다. 주름은 마음이에요. 이걸 아무렇게나 만들면 맛도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식 하나에 그렇게 오랜 세월과 정성이 담겨 있다니.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모르고 표면적인 유사성만 보고 판단합니다.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문화 도용이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콘텐츠로요. 유튜브 시리즈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The Dumpling Identity Korea's Hidden Art. 만두의 정체성, 한국이 숨겨온 예술. 편집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특허 문서부터 장인의 손끝, 디자인 철학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만두 속에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 인터뷰 정리까지 마친 뒤 저는 한국의 한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비 오는 날 특유의 느릿한 템포로 거리를 오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된 듯 보였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의 파도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내 대형 포털 사이트와 공산당계 언론 매체들이 직접 제 유튜브 영상을 지목하며 미국인 유튜버가 중국 전통 문화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5,000년 문화를 도용했고 조시 밀러는 그들의 잘못된 내러티브를 확대 재생산한 서구 우월주의자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 도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고 저에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이었습니다. 더욱이 며칠 후 한국의 한 인터뷰 현장에서 저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시 씨, 만약 CJ의 만두 디자인이 진짜 독창적인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이 영상의 정당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조차도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믿고 만든 영상이 혹시 감정적으로 편향된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문화란 본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인데 어느 한 나라의 거지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닐까? 이런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한동안 영상 공개를 중단하고 혼자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인터넷도 끊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와 디자인 철학, 특히 만두의 역사를 다시 찾아 읽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오가며 저는 논문과 역사 기록, 요리책, 심지어 조선시대의 그림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사에 기록된 만두는 당시 송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형태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 고유의 조리법과 재료 배합을 통해 차별화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만두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비슷한 모양이니까 도용이다라는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라는 건 언제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도용이 아니라 문화적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CJ가 그 만두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인 미학, 정서, 기능성을 함께 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방문했던 비비고 만두 공장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주름을 잡는 장면, 로봇으로도 흉내내기 어려운 섬세한 작업을 반복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이라는 말을 설명하던 디자이너의 눈빛, 정성, 바로 그 단어가 제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중국은 기원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정성을 쌓아온 것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단지 형태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아니라 그 정성의 결과물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유튜브를 켰고 그간 준비했던 내용을 모두 정리해 새로운 에피소드 시리즈의 1편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Dumpling War, What Makes a Culture Authentic. 만두 전쟁 문화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문화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지켜왔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두는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정체성이고 삶이고 사랑입니다. 유튜브에 새로 올린 영상은 제 채널에서 보기 드물게 잔잔한 분위기로 제작했습니다. 화려한 효과도 자극적인 자막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전달했어요. 제 스스로 이 콘텐츠는 리뷰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은 음식이 아니라 인류학입니다. 만두 하나에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니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네요. 존경합니다. 조씨, 당신은 진짜 유튜버입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댓글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구독자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몰랐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 줄은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논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 반응들이야말로 제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바랐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문화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이해해야 할 공유 자산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CJ제일제당에서 초청을 받아 비비고 본사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포럼의 발표자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외국인 유튜버로서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CJ 관계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시 씨는 이 이야기를 그냥 전달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정성이 저희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언론, 푸드 전문가, 문화 연구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덤플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지켜야 할 문화였다는 것을요. 포럼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주셨습니다. 한 전통음식 연구자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실 한국은 그동안 문화적으로 주변에 머무는 나라로만 인식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색깔과 가치를 드러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영상이 그 시작을 보여준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문화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두, 작은 반달 모양에 담긴 주름 하나하나가 그 모든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제 채널에 쌓인 문의와 댓글들을 하나씩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한국 만두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비비고 브랜드 소개 좀 더 해주세요. 한국 전통음식 다큐 더 만들어주세요. 한국 음식을 향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문화는 결국 지키려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심과 정성입니다. 한국 만두는 그걸 보여준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렇게 제 이야기 안이 저희 문화 탐험기는 하나의 끝을 맺었고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정체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만두의 팬입니다. 그리고 그 만두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성과 아름다움의 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만두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작은 음식 속에
이렇게 깊고도 놀라운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저도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지켜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정신이 그 아름다움이 비단 만두 하나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만두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는 그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